네, 오늘 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은 이분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염정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닥이 아주 소폭이지만 강보합 정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둬서인지 경계감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오늘 좀 아쉬운 걸까요? 네, 시장은 오늘뿐 아니고 최근 몇 시간 계속 계속 그랬어요. 네. 실제로 최근에 거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세라기보다 사실은 순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코스피 쪽에서도 거래 대금이 사실 상당히 좀 줄어든 부분에서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의 경계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좀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의 수급 이러한 좀 유동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거래대금 위축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장은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에는 중요할 것이고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나스닥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만큼 지금 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번에 실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을 조금은 좀 대비하고자 하는 조금 좀 관망 심리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는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는 시장에서의 조금 순환매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간 낙폭과대됐던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조금은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2,700을 보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일단 3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거래 대금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까지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를 들어 올릴 만한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부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는 사이에 사실 이제 8월에 급락장 이후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죠. 지수는 빠르게 회복은 됐습니다만 그간 최근에 한 2주간 이번 주하고 지난주부터 해서는 환율이 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320원대까지 진입을 했고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1,330원대 원달러에 대한 환율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빠지면 한마디로 달러 약세가 될 경우 반대로 원화가 강세가 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죠. 그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은 좀 미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급 유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어떤 관계들이 이런 상관관계들이 조금 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섹터 공략해 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환율 효과 기대한다면 그 수혜주 몇 가지 좀 생각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여행이나 항공 이쪽 아닌가요? 네, 일단은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크게 나뉘고 있고요. 특히나 수출 업종이라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업종, 기계 업종 이런 쪽을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환율이 좀 빠지면서 이러한 수출업체들, 수출기 섹터들이 좀 저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피해주죠. 피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는 원자재 수입 쪽이 강한 쪽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뭐 항공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내수 쪽에 대한 업종들이 오히려 좀 강세 업종으로 볼 수 있겠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은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살짝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행 항공도 있겠고요. 식품이나 이런 쪽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말씀해 주셨듯이 1,33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보니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미스가 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건 아무래도 9월에 비컨 여부에 좀 방향성이 정해질까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최근에는 사실은 좀 뭐 고환율까지 우리가 좀 그에 대한 부분이 신경 쓰였었는데요. 네. 지금 오히려 좀 저한 약간 환율에 대한 부분에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지속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1,320원 정도까지는 하방을 받쳐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에서 수출 기업들,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주도 업종들, 주도 섹터가 사실은 수출 쪽이다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련 업종을 조금 지금은 살짝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대로 환율 효과가 나는 종목들은 낙폭이 그간 워낙에 좀 셌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짚어주셨던 이 수혜 섹터 중에서 여행 항공주 지금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참 워낙에 신뢰를 못 줬었던 네.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이제 지금 이제 또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항공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좀 올라와요. 나타나기도 네.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뭐 중장기적인 추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저는 지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공 안에서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 합병 시너지 기대되는 대형주 쪽을 볼까요? 아니면 LCC 라인을 체크해 볼까요? 사실 LCC와 대형주들의 흐름을 좀 사실은 같이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항공 쪽에서는 이 환율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은 대형주 쪽이 조금 더 빠르고 좀 효과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최근 추세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항공주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 중소형주 그냥 믹스해서 가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여행 쪽이요. 이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하여튼 여행 쪽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 좀 어려워요. 네. 네, 최근에는 종목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롯데관광개발을 가지고 왔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천천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 이번 2분기,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요. 2분기에는 매출액이 1,160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3분기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매출의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 종목을 사실 지금은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너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롯데관광개발이 또한 또 리스크 요인으로 가져갔던 게 저는 파이낸싱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11월 말에 이 자금 부분에서 리파이낸싱이 될 것 그런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기와 거의 맞아 떨어지면서 파이낸싱 관련해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금융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면서 재무적인 리스크도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봤을 때 네. 올해 하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번 앞서서 말씀드린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일단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봤을 때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 주체 수급까지 유입된다고 하고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S 하나 받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출연하셔서 로봇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감속기, SPG 쪽이요. 단기간에 20% 가까운 또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흐름이 좋은데 추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우리 로봇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SPG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우리 보핏 네. 얘기를 했었고요. 삼성전자 보핏 출시가 9월 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는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액추에이터에 대한 단독 공급 보도가 또 나왔죠. 그 사이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헷갈렸던 게 감속기 쪽에서 어떤 종목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까였었는데 결국은 SPT 쪽에 대한 부분으로 좀 수급이 더 몰려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앞으로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 아니고 그 협력 관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관점에서 저는 지금 뭐 단기적인 수익도 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좀 더 보유 영역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정말 좋습니다. 탄탄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SPG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의견 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까지 이분과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